고금리 고물가 상황에서 하락하던 집값이 예상보다 빠르게 반등하고 있죠. 부동산 불패에 대한 확신이 점점 강해지는 모습인데요. 네, 지금이 가장 싸다는 생각에 실수요자들이 청약 통장을 꺼내면서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고 합니다. 청약 전략과 부동산 시장 상황 함께 짚어보시죠. 도시화경제 송성윤 대표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대표님. 네. 예. 네. 먼저 이 청약 쪽 먼저 살펴봐야 되겠는데, 네. 이게 아니 제 지인 중에는 네. 지금 청약 대행 이쪽 사업을 하는 있는데 네. 볼 때마다 요즘 죽을 맛이래요. 네. 그런데 지금 또 보면 청약도 뜨겁대요. 네. 그 상황이 어떻습니까? 그 지인분이 어떤 사업지에 사느냐에 따라서 좀 원도차가 좀 다를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네, 지금 서울하고 수도권 같은 경우는 네. 좀 그 청약의 열기가 좀 올라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일단 지방권이나 수도권에서 조금 선호도가 좀 높지 못하거나 분양 가격이 좀 높은 곳들 같은 경우 분양 시기들을 미루고 있는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요. 지금 그래도 어쨌든 9월 달 보면은 전년에 동월 대비했을 때는 분양 물량이 총 한 52%가 올라서 32,000호 정도 예정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고, 예. 그다음에 일반 분양 같은 경우도 21,000호 정도가 되니까 굉장히 많은 그 물량들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해요. 특히나 서울하고 이제 수도권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물량 자체가 수도권이 한 17,000 가구 정도가 분양을 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그 시장 안에서 결국은 공급자들도 또 분양을 이제 진행하는 사업 시행 주체들 같은 경우도 장사가 다니까 물건을 내놓는 그런 상황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작년 동기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지금은 분양하기에 시기가 좀 미뤄야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분양가 산정하는 데 있어서도 좀 고민을 해봤었는데 분양 가격이나 최근에 인건비나 전체적으로 상승하니까 분양 가격 책정하기도 좀 수월하고, 그 다음에 열기라는 게 조금 불이 좀 붙다 보니까 지금 아니면은 분양하기가 또 힘들 수도 있다라는 의견들, 왜냐하면 최근 들어서 거래량도 좀 축소가 되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시적절한 그런 시기를 고려를 하다가 특히나 그 9월 같은 경우는 소위 이게 정확하게는 아니지만 심리적으로 봤을 때는 그 가을 이사철이다라는 그 심리가 또 작용을 하다 보니까 이런 시기 때 분양들도 많이 하고 또 작년 대비했을 때는 좀 개선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앞서서 지역별로 좀 청약 시장도 그 양극화가 좀 심하다라는 말씀을 주시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그 청약 시장 온기 자체는 조금 확대되고 있는 것 같고 미분양도 좀 상당히 줄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이진우 소장님 지인도 조만간 그 청약 시장이나 분양 시장에 돌입을 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는 게, 왜냐하면은 전체적으로 보면 미분양 물량들이 감소를 하고 있거든요. 미분양이라는 거는 새롭게 분양이나 새롭게 그 사업에 물량을 내놨을 때 앞에 게 해소가 되지 않으면은 분양하기 굉장히 부담스럽다는 말이에요. 근데 지금 전국의 미분양 같은 경우도 한 16% 정도 감소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미분양이 한 63,000 가구 정도 됐거든요. 보통 이제 미분양이 한 65,000호 정도가 넘으면은 굉장히 좀 불안 요인으로 작용한다라고 하는데 65,000호 밑으로 내려오고 있고요. 그다음 미분양 추이 자체도 보시면은 1월 달에 75,000 가구 정도 됐었는데 지금은 63,000 가구면 굉장히 속도감 있게 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수도권 일대에 있는 경기도 지역 같은 경우도 예전에 1대1도 안 되는 그런 수준인데 그래도 한 자릿수 정도는 회복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청약 경쟁률도 2분기에 전체적으로 상승하는 그런 국면이다 보니까 앞으로 이런 청약의 열기가 이어지면 그 수도권하고 그 지방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데, 또 판단들을 사업하시면서 잘못하시는 경우들도 많아요. 왜냐하면은 이런 열기에 맞춰서 많은 수요자들이 변화되는 지방권 같은 경우는 그 분양가 할인이라든지 또는 그 계약할 때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주다 보니까 자구 노력을 통해서 축소되는 부분들도 있는데 이거 완전히 회복됐다 해가지고 그 목에 힘주고 있다가는 또 분양이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지금 그 서울하고 수도권하고 지방 같은 경우는 분양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도 마케팅을 잘 하고 전략들을 잘 수립하지 않으면은 수요자들이 여기서 또 멈출 수 있기 때문에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참 그러니까요. 이게 저는 어련히 그쪽 분야의 전문가들이 어련히 알아서 하겠나 싶은데 이 수요 공급에서 이
이따금씩 그 턱없는 공급 과잉 나올 때 보면 웃기거든요. 네. 예전에 우리 또 금융위기 오기 전에 네. 우리 중공업체 호황을 맞았습니다만 네. 그때 전 세계 선주들 네. 그때 뭐 우님이 뭐 엄청나고 할 때 네. 늘 그럴 줄 알고 네. 배 3년 후에 4년 후에 네. 드릴게요 하는데도 괜찮아 하면서 막 네. 주문하던 네. 그러다가 뭐 다 꽈당하고 네. 그런 거 보면은 이쪽도 그래요. 저기 왜 진다 싶은 아파트 많아요, 제 눈에는. 네. 근데 지금 강남도 예정된 분양도 미뤄지고 있다지 않습니까? 네. 이거는 이유가 뭡니까? 네. 자꾸 얘기가 배가 산으로 가는 줄 알다가 얘기하다가 송 대표님 앞에서는 드립 치다가 이렇게 강남권으로 다시 데리고 강남권으로. 오면은 그 배를 네. 데리고 네. 오면은 지금 이 예정된 분양 같은 경우는 미뤄지는 거는 이제 분양가 산정하는 기준이나 네. 또는 그리고 뭐 분양 성적이 좋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계획들 뭐 이런 것들을 좀 조정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전략이 앞에 있는 그 전략 같은 경우는 분양이 좀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 때문에 미루는 경우도 있고 지금 나와 있는 곳들 보면 뭐 반포나 방배나 잠원동 이런 곳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선호도가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최근 들어서는 뭐 공사비라든지 또는 뭐 분양가 상승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고려를 해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저 지역들이 있는 곳들이 뭐 소위 말하는 그 분양가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지역이다 보니까 안타깝게도 수요자들은 이런 시기에 굉장히 집값도 올라가고 공사비도 올라가고 일반 분양가도 올라가서 되게 힘들어하는 그런 상황인데 또 이제 공급 주체들은 이거 그 시장 상황이 좀 변했다 보니까 분양가를 조금 더 올려서 지금 축소될 수 있었던 그 사업 수익에 대해서 올릴 수 있는 뭐 그런 방안들을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거는 지금 열기가 좀 좋아지다 보니까 힘들었던 곳들은 분양을 빨리 하려고 하는 거고 오히려 지금 이런 강남권을 비롯해서 주요 사업지 같은 경우는 또 분양 열기가 올라가다 보니까 그리고 수요자들이나 청약 경쟁률을 고려하다 보니까 이런 뭐 일반 분양가를 올릴 수 있는 그런 전략들 뭐 이런 시기들을 좀 조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동네 이름만 봐서는 진짜 저기가 왜 그럴까 싶은데 기본적으로 너무 비싸서 그런 거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비싸다라고도 볼 수 있죠. 근데 네. 저 지역에 나오는 일반 분양 세대가 몇백 세대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래요? 그 정도는 소화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겠죠. 네, 서울 안에서 특히나 저 지역 안에서는 뭐 지금 대치동 같은 경우는 뭐 지금 4월 달 그리고 뭐 송파구 신천동 같은 게 연내 뭐 이렇게 전체적으로 미루고 있는 그런 상황을 보면은 그래도 저 정도 물량은 소화할 수 있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일정들을 조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그동안 이제 뭐 입지, 가격 경쟁력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 많았잖아요. 근데 이 공식도 이제 좀 안 통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아무리 비싸도 결국 지금이 가장 싸다. 지금 이런 인식이 굉장히 강한 것 같은데 수도권 아파트 그 1순위 청약 경쟁률이 급등했는데 비싼 청약 단지들도 지금 성적이 좋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참 이게 두 가지 측면에서 보시면서 청약자들이나 분양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는 이제 비용이 오를 수 있다라는 판단 때문에 하시는 네. 분들도 예. 있겠지만 주변 단지하고 주택 가격 고려하라고 제가 뭐 여러 번 말씀을 드리기도 예. 했겠지만 이 분양 가격이 과연 내가 수요자가 분양을 받아서 과연 추가적으로 입주한 이후에 가격이 오를 수 있는 선이 어느 정도인지도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뭐 내 집 마련도 중요하겠지만 사실상 내재적으로 다들 집값이 조금 더 올라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뭐 임계점이 한 15억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14억에서 분양을 받고 취득 경비 뭐 이런 기타 경비들 내고 나서 15억 도달하면 나한테 뭐 지어지는 돈은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네. 그럼 결국은 15억이라는 금액이라고 하면 뭐 11억이나 12억 정도로 받고 일정한 경비를 부담을 하고 일정 수준은 뭐 수익을 가져갈 수 있어야 되는데 뭐 이자 비용 내고 하면 별로 남는 게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런 시장의 그 뭐 판단이나 흐름 자체가 변하다 보니까 성적들은 잘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그렇지만 앞으로 계속적으로 고분양가로 물량들을 밀어내면은 수요들이 뭐 가점이나 뭐 경쟁률은 올라갈 수 있겠지만 최근 입주하는 단지들 몇몇 곳들 지금 뭐 다시 반등을 하긴 했지만 뭐 동대문 일대라든지 이런 곳들은 마이너스 프리미엄도 상당히 발생들 했었거든요. 불과 1년 전만 해도 이런 그런 상황들이 발생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도 좀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지금 1순위 그 경쟁률이 왜 그러냐면 네. 1월 달에 0.28%에서 지금 8월 달 같은 경우는 36대 1 정도 나왔거든요. 이게 배수로 하면 한 130배 정도 돼요. 허허. 그럼 이게 일정 부분 130배가 과연 그냥 뭐 정상적인 수요인지 아니면은 규제가 완화되고 또 세대원들이 청약에 뛰어들고 나중에 또 안 되면 무순위까지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조급한 마음에 들어가는 그런 수요까지도 같이 고민을 해 본다라면은 130배 정도 이렇게 급격하게 올라가는 거는 좀 그 청약을 준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주변 단지하고 같이 고민을 하셔야 되는 그런 기간이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이제 뭐 어쨌거나 새 아파트 뭐 신축이라고 해야 되겠죠. 네. 신축 아파트 가격이 오르니까 그럼 신축의 반대가 구축 아닙니까? 네. 이제 구축 가격도 밀어 올린다 이런 얘기인데 네. 그래서 이제 분양가 높은 새 아파트보다 좀 오래됐지만도 그래도 구축 아파트 이쪽으로 또 수요가 몰린다. 맞는 얘기입니까? 두 가지 볼 네. 수 있는데요. 뭐 이제 구축이라고 해도 재건축이 가능한 구축 같은 경우는 사실 그건 미래 이제 신축이 될 아파트다 그렇죠. 보니까 예. 그런 곳에는 지금 21년에서 30년 되는 그 아파트에 대한 비중 자체는 한 28% 정도로 이 전체적으로 구축의 비중 봤을 때 가장 최대로 보여지고요. 네. 그 외적으로 보면 한 6년에서 한 10년 정도 되는 그 아파트 같은 경우는 뭐 지금 보면은 3분기에 한 12%, 5년 이내는 한 14% 정도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30년 초과한 아파트는 기대감보다는 사업에 돌입한 그런 구축이라고 보면서 접근을 하고 21년에서 30년 같은 경우는 앞으로 재건축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서 매수가 좀 작동을 하는 거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그 외적으로도 보면은 결국은 분양가가 높다라는 거는 일반 분양가 가격으로 봤을 때는 안전마진 확보가 불가능하다 보니 공사비라든지 분양가 책정 이런 것들을 같이 고려하는 그런 수요자 외적으로 투자 수요 같은 경우는 일반 분양가로 남는 거 별로 없다. 그럼 조합원 분양가로 네. 미리 좀 거주를 하면서 매매를 해서 일정한 수익을 좀 기대를 하는 그런 수요들이 발생을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청약 시장에 또 분양 시장에 따라서 시장의 수요자들은 주변 일대 주택을 살지 아니면 재건축 단지 아파트를 살지 이런 것들도 같이 고민을 하는데 지금은 분양가 높아지는 상황에서는 뭐 조합원 분양가로 가는 게 좋겠다라는 판단을 하는 수요들도 상당 부분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이번 전세 시장 이야기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하반기에 역전세난 좀 우려가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네. 오히려 지금 전세값이 급등하고 있다는데 이거는 무슨 얘기예요? 근데 전세값이 예. 그 역전세 같은 경우는 뭐 우려는 있었고 또 몇몇 그 어떤 시각을 갖고 역전세에 대한 우려를 너무 과하게 해석한 부분들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전세가하고 매매 가격이 동조하는 그런 상황에서는 뭐 매매가가 반등한 시기 고려해봤을 때는 하반기 우려가 없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머니쇼 진행하면서 뭐 1, 2분기 때 정도 됐을 때 네. 실무적으로 접근을 하면 예. 뭐 계약들은 한 두세 달 전에 다 끝나기 때문에 네. 역전세 발생되는 것들은 일어나기는 좀 어렵겠다라는 의견들도 많이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전세 평균 자체를 보고 그다음 전세값 변동률의 추이를 보더라도 전국의 전세값이 서울이 아니라 전국 같은 경우도 0.09% 정도 상승을 했거든요. 그리고 서울 같은 경우도 전주 대비했을 때 0.17% 정도 상승을 했어요. 이 상승의 그 수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전체적인 그 수치 자체가 계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그런 국면이거든요. 그러면 결국 추세가 그 상승하고 있는 측면에서는 좀 뭐 한계 뭐 역전세가 일어날 가능성 뭐 이런 것들도 굉장히 미미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얼마 전에 그 한국은행에서 뭐 몇 달 전에 발표한 내용들 보더라도 뭐 굉장히 돈을 많이 돌려줘야 되는 그런 수준 자체가 뭐 한 5%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역전세에 대해서 우려는 좀 미미하다. 다만 갭을 많이 활용을 해서 뭐 그 매집에 가까운 그런 형태로 집을 많이 사신 분들은 그런 돌려주는 금액 자체가 뭐 분포가 굉장히 많게 있다라면 그분들은 힘들 수 있겠지만 전반적인 시장 자체는 과거 대비했을 때 역시나 뭐 전세 가격이 떨어진 거는 사실이긴 하겠지만 전체적으로 회복세에 있어서 그리고 또 상환 가능한 금액 안에 있기 때문에 역전세에 대한 우려는 상당히 좀 그 뭐 기우에 가까운 그런 현상들로 나타났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강남 쪽에
최근에 뭐 이렇게 입주 물량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세값은 오른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분양받으신 분들이 거기 살려고 분양받은 건 아니다라고 봐야 되겠네요. 네, 뭐 그런 것들을 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일정 부분 살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겠고 본인의 그 자금 여력이 그 금액까지 쫓아가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분양 같은 경우를 받는 경우가 처음에 그 분양 가격이 올라가기 전에 예, 전세를 예. 활용해서 투자하는 그런 소위 말해 경향들도 이제 전세 끼고. 예, 그렇죠. 그런 예, 경우들도 예. 있고요. 그리고 입주가 생각했는데 뭐 끄떡없다라는 표현들도 뭐 요즘에 많이 나오고 네네. 얘기를 해주셨는데 뭐 제가 보는 그 관점하고 또 실제로 보면은 이게 전세 가격이 처음에 입주가 되면 입주 때는 조금 힘든 경향들은 있는데 전체적으로 소득 계층이라든지 거기에 사시는 분들에 대한 그 어떤 뭐 주거에 대한 그 수준 자체가 바뀌기 때문에 전반적으로는 상승하는 그런 국면입니다. 예를 들면 뭐 주공이나 시형 아파트에 네. 거주하셨던 한 1, 2억 정도의 그 전세 금액에 거주하셨던 분하고 뭐 6, 7억 선에 하는 분들하고는 좀 다르기 때문에 입주했을 때는 조금 곤란을 겪어도 장기적으로 보면은 그 신축된 단지의 전세 가격은 오르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네. 그 정부 부동산 정책 좀 여쭤보고 싶은데 조만간 부동산 정책 발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어떤 내용을 골자로 하나요? 뭐 결국은 지금은 공급 물량들이 좀 축소가 되면 예. 전반적으로 향후에 주택 가격이 올라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인허가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 좀 도와주려고 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금융적인 부분들 좀 지원들을 해주려고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조금 그 심리적인 부분들을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사전 청약 관련돼서 물량들을 조금 늘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는데요. 이런 우려들도 있겠지만 예전에 그 분양시장들 봤을 네네. 때도 얼마 전에 좀 전에도 시기가 좋으면 분양들 그 밀어내듯이 전반적으로 주택 가격이 안정적으로 변하고 분양권 거래 또 그 실거래가 가격들이 올라가면 건설사들은 알아서 공급들 잘합니다. 그래서 너무 인위적으로 저렇게 하게 된다면 가격에 네. 왜곡이 생길 수 있기 그렇죠. 때문에 네네. 시장 환경을 잘 판단을 하면서 미분양도 전체적으로 추이가 줄고 있잖아요. 네. 그렇다라는 건 공급 물량도 늘어날 수 있는 방향이기 때문에 너무 손을 많이 보는 거는 가격에 왜곡을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좀 세부적으로 좀 정밀하게 다듬을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어떻게 보면 네. 시장 흐름에 맡기는 게 조금 더 좋을 그렇죠. 수도 너무 있겠네요. 성급하게 예. 접근을 하면 미분양 지금 그 좀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공급 물량 더 늘어난대 하면은 그 미분양이 더 안 줄 수도 그렇죠. 있어요. 예.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앞에 있는 그 공급자들도 같이 고려를 하면서 사업에 대해서 좀 도움을 줘야 되겠다. 뭐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그래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